이사님, 살려주세요. 복원된 녹음 파일에서 살려달라 외치는 도희의 처절한 목소리.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도희를 앞에 두고 황기찬에게 소리치는 강세리의 섬뜩한 음성을 들은 정호성과 김도윤은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도희의 죽음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외면해버린 두 사람의 악마 같은 행적에 온몸이 떨려왔죠. 드디어 하나씩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도희 사건. 황기찬이 떨어뜨린 커프스와 빗속에서 희미하게 들렸던 강세리와 황기찬의 목소리 등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연 제인과 도윤은 어떻게 김도희 대리의 사건을 파헤쳐 나갈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정호성의 사무실. 그곳의 공기를 칼날처럼 가르는 것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한 여자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지만 이내 그 잡음을 뚫고 김도희의 애원이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 그리고 곧이어 그 애원은 안중에도 없는 듯 내뱉는 강세리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도윤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희미하게 시작된 떨림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져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되어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이 새빨갛게 타오르는 것 같았죠. 사랑하는 동생이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공포와 절망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생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따위는 이미 안개처럼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 도희 그렇게 만든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김도윤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사무실을 뛰쳐나가려 하자 곁에 있던 정호성과 강재인이 동시에 그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정호성은 이성을 잃은 조카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도윤아, 진정해. 나도 네 마음 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우리가 흥분해서 이를 그르치면 도윤은 영원히 눈을 못 감아.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니. 실수 하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삼촌, 나 그냥 그 두 년놈들 죽여버리고 저 지옥 갈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희가 저렇게 애원했는데. 김도윤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목소리가 악몽처럼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아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강재인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씨, 정신 차려요. 그냥 죽여버리는 것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지옥 속에서 누구보다 천천히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뜨려야 해요.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매일 밤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들어야죠. 제가 도울게요. 지금 이 증거로는 아직 부족해요.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봐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얼음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도 단호한 말에 김도윤은 결국 콘크리트 벽에 주먹을 내리치며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그는 극에 달했던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인의 말에 정호성과 그녀는 도윤을 부축해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에선 정윤이가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된다던 음성 파일 복원 결과가 왜 이리 더딘지 딸의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엉망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본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아,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이래? 뭐 알아낸 거라도 있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정호성이 대신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나, 놀라지 말고 들어봐. 도희를 죽인 건 최자영이 아니라 황기찬과 강슬이었던 것 같아. 스피커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딸의 마지막 목소리. 정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도희야, 우리 딸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황기찬, 강세리, 이 천하의 나쁜 것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오열을 지켜보는 정호성과 김도윤의 가슴 역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정윤희는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리고 오성아, 우리 도희 죽음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진실을 찾아줘. 이 엄마가 다른 건 못해줘도 이 억울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는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제 손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금방 끝날 거예요. 도윤은 어머니를 굳게 안으며 피 맺힌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YL그룹의 복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걷는 강재인과 김도윤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죠. 분을 참지 못하고 벽을 내리친 탓에 김도윤의 손은 피가 배어나오고 뼈마디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그의 손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약을 바르고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둘이 회사에 연애를 하러 온 건지 일을 하러 온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황기찬이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재인은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려는 사리를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표정을 감추려 했었지만 분노로 타오르는 눈빛까지는 숨길 수 없었죠. 황기찬, 나 지금 참으려고 엄청 노력 중이니까 건들지 마.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재인의 모습에 김도윤이 급히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황기찬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던 여자가 이제는 다른 남자 곁에서 자신을 향해 칼날 같은 증오를 드러내는 모습. 질투심과 함께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복도 벽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강재인이 곁에 있을 때의 안정감, YL그룹의 든든한 후광,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편 강재인과 김도윤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강세리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회사에서는 하녀 취급을 받으며 입지가 좁아진 그녀는 이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죠. 강재인, 저거 아주 위험해. 저러다 우리 지옥까지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녀의 머릿속에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기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최자영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최자영은 멍한 눈으로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심호흡 한 번 하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딸의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야 제인이.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최자영에게 다가간 강세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딸의 목소리를 연기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자영의 흐릿한 눈동자에 잠시 경계심이 스쳤지만 제인이라는 이름과 너무도 익숙한 그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제인아, 우리 제인이 맞구나. 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아무것도 모르는 최자영은 순순히 강세리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그녀의 끔찍한 짓을 막아줄 김도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 아래 악녀의 손에 이끌려가는 최자영의 모습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